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아스날과 맨시티에서 매우 유망한 선수로 각광을 받았지만 심한 기복과 문제있는 인성으로 구설수가 많았던 프랑스 천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들이 이민 2세 출신이란 점 때문에 제2의 지단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욕심이 재능을 삼켜버린 악동 사미 나스리입니다. 프랑스 축구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통해서 부활에 성공을 했고, 이후 화수분처럼 터져나오는 유망주들 때문에 프랑스 축구는 유례없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프랑스 유스 선수들 중 1987년생들이 특히나 주목을 받았는데, 1987년 6월 26일 태어난 사미 나스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 해안 도시 마르세유에서 태어났던 나스리는 부모님이 알제리 이민자 출신이었는데, 이런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마을이나 동네에서 공을 차면서 축구 선수로 꿈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중 나스리는 어린 시절 때부터 타고난 드리블 능력으로 13세 때 유스 스카우터들로부터 이목을 사로잡았고, 이 재능 있는 아이를 마르세유는 놓칠 수가 없었죠. 마르세유의 유스팀 선수로 훈련을 받을 때부터 화제를 모은 나스리는 밤낮으로 몰려드는 관심에도 열심히 훈련을 했고, 프랑스 17세 이하 국가대표에 합류하는 등 그야말로 지단을 이을 특급 미드필더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지단의 나이가 저물어감에 따라서 프랑스는 크루키프를 지단의 후계자로 지목을 했지만 아쉽게 뒤를 잇지 못했고, 언론들은 17살의 나스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워낙에 어린 나이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되어서 흡사 우리나라의 이거인과 같은 관심을 받았을 정도였죠. 그리고 2004년 6월 그는 카림 벤제마, 벤 아르파와 같은 선수들과 함께 유럽 17세 이하 대회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프랑스는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나스리는 스페인과의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려주면서 이락 스타덤에 오릅니다. 벤제마보다 아르파보다 이 당시에 나스리의 위상은 프랑스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 리더였던 것입니다. 유럽의 빅클럽들의 관심 속에 그와 계약을 하려고 들었지만 이미 나스리와 프로 첫 계약을 한 팀은 마르세유였습니다. 2004년 9월 불과 이 17살의 어린 나스리는 프랑스 1부 리그 리그앙에 등장하게 됩니다. 호세 아니고 마르세유 감독은 17살 나스리에게 시즌 동안 리그에서만 무려 24경기나 기회를 주었는데, 후반기엔 거의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고 봐도 될 정도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스리는 남다른 경기 보는 시야를 가졌는데, 이에 마르세유 팬들은 진정한 지단의 후계자가 바로 이 선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듬해 프랭크 리베리가 이적해오면서 공격의 축이 다소 리베리에게 쏠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스리는 여전히 팀의 미래라 불리면서 리베리와 찰떡 호흡을 보여줍니다. 매우 빨랐고 드리블 또한 높은 수준이었기에 공격 포인트는 많지 않았지만 마르세유의 인터토토컵 우승에 일조합니다. 때마침 인터토토컵이 허울뿐인 유럽 대항전이란 낮은 위상을 극복하고자 우승시 유에파컵 출전 티켓을 내걸었는데, 마르세유가 이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2005-2006 시즌 마르세유가 출전한 유에파컵에서 나스리는 무려 10경기나 출전을 하면서 마르세유의 16강행을 이끕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측면 자원으로도 뛰면서 나스리는 데뷔 4년 차였음에도 리그 영플레이어상을 2007-2008 시즌 수상을 했는데, 당시 그는 6골과 시즌 21개의 도움을 올리면서 그야말로 씹어먹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불과 21살이었죠. 프랑스 무대는 이제 나스리에겐 좁게 느껴졌고, 계약 기간이 점점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나스리를 원하는 팀들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 후 열린 유로 2008, 이때 나스리는 국대에 뽑히고 1년 만에 첫 메이저 대회를 경험을 합니다. 리베리의 백업이었지만 프랑스가 충격적인 광속 탈락을 하게 되면서 나스리의 첫 유로는 그렇게 쓸쓸히 마감이 됩니다. 한편 마르세유 클럽은 아스날의 벵거 감독이 강하게 원하는 것을 알고 제안을 수락합니다. 이 정도는 237억.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알렉산더 흘렙의 공백을 메울 예정이었는데, 어찌 보면 분데스리가의 지단이 떠난 자리를 바로 프랑스의 지단이 대체하는 셈이었습니다. 데뷔 시즌 아스날의 윌리엄 갈라스가 팀 내 불화를 언론에 폭로하면서 주장직을 박탈당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리그 44경기에 출전해 7골 5도움을 득점을 하는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갑니다. 공격형 미드필드에서 윙어로 변신한 나스리는 이듬해엔 아예 윙포워드로 기용이 되면서 이젠 제2의 지단이 아닌 제2의 피레스가 될 것이란 의견들이 분분해집니다. 실제로도 나스리는 2010-2011 시즌 15골을 터뜨려주면서 팀의 최다 득점자 자리에 오릅니다. 실제로 당시 아스날 이선에선 나스리, 파브레가스, 올콜라인은 챔스 16강 1차전 바르셀로나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경기 내적으로 나스리가 기복은 있어도 고점을 찍는 번뜩임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임팩트를 가진 선수란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 구단 측과의 관계는 썩
좋지 못했죠. 아스날과 계약 기간을 1년 남겨둔 나스리는 연장 계약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적설이 불거집니다. 아스날은 주급 2억을 제시했지만 나스리는 거부했습니다. 아스날의 무건 행진 지속과 에이스 파브레가스를 바르셀로나로 이적시킨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아스날 팬들은 나스리가 돈만 보고 이적했다며 비난을 했고, 경기 도중 나스리를 향해서 야유하며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2011년 여름 나스리는 아스날 대탈출을 감행하며 428억에 맨시티로 합류합니다. 파브레가스를 비롯해 클리시, 데니 우송, 에마누엘 에보우에 등 주축 선수들이 모두 떠나간 여름을 마무리하는 이적이었습니다. 당시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감독은 나스리가 팀을 떠난 이유는 돈 때문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맨시티의 유니폼을 입은 첫 해 2011-2012 시즌 맨시티가 44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하는데 일조합니다. 가게로 테베즈라는 걸출한 공격수도 있었지만 나스리까지 가세하면서 공격진이 무시무시해졌고, 이제 4년에 걸친 투자를 통해서 비로소 맨시티의 한이 풀리는 모양새였습니다. 아스날 때와 다르게 골수가 급격히 줄긴 했지만 그만큼 맨시티에선 조금 더 수비적으로 뛰어야 했기에 받아들인 성적표였습니다. 공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만치니 감독은 나스리보다 다비드 실바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스리와 감독 만치니의 충돌은 빈번했죠. 유로 2012에서 프랑스 대표팀으로 나선 나스리는 잉글랜드와의 조별 첫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자신의 경기력을 비판한 프랑스 언론들을 향해서 자극적인 쉿 세레머니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과의 8강 이후 프랑스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에 욕설과 막말로 대응하며 사태를 확산시켰습니다. 로랑 블랑 프랑스 감독은 나스리의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지적하며 라커룸에 혼란을 가져오는 선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2010 월드컵을 통해서 주축 선수들이 감독을 향해 항명을 하는 사태를 겪은 만큼 프랑스 대표팀은 나스리 사태를 기점으로 2014 브라질 월드컵 전 다른 의미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소속팀에서의 잡음도 이어졌습니다. 맨시티의 만치니 감독은 가진 능력의 50%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지 작년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매일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나스리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었습니다. 만치니 감독이 2013년 무관에 그치면서 강결당하자 나스리는 새 감독 페그리니 감독하에서 다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2013-2014 시즌 최종 라운드에서 결승골을 터뜨려주면서 맨시티의 리그 우승에 피나레를 장식한 선수가 바로 나스리였습니다. 비록 무릎 부상으로 날린 시간이 4주라서 빈자리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판 리버풀을 승점 2점 차로 따돌리며 우승한 데 있어서 나스리는 35라운드부터 4경기 공격 포인트를 모두 올리면서 팀 5연승의 주역이 됩니다. 맨시티의 2014 우승에 막타를 친 주인공은 나스리였습니다. 이렇게 군기일학 중인 나스리였어도 정작 프랑스 대표팀의 감독 데샹은 그를 2014 월드컵에서 뽑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밝혔죠. 선발 출전이 아니면 불평 불만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선수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팀 내 분란을 일으키는 것도 대표팀에서 외면을 받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고 즉시 그는 국대 은퇴를 발표합니다. 2014년 최고점을 찍은 나스리는 이듬해부터 엄청난 부상에 시달리면서 커리어가 수직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부상 복귀 후 짧은 적응 후에도 28살이란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점이라서 곧잘 공격 포인트를 쌓곤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이르러선 무릎 부상으로 무려 시즌의 대부분을 날리면서 출전 시간 단 500분에 머뭅니다. 기복이 있는 경기력이 단점으로 꼽혔지만 부상 공백이 길었던 만큼 단단히 벼르고 오는 모습에 그 짧은 시간에도 공격 포인트를 5개나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라임 스털링과 케빈 데브라이너가 맨시티로 2015년에 오면서 나스리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졌고 유벤투스 등이 170억가량을 내밀면서 영입을 원했습니다. 나스리의 선택은 맨시티 잔류였고 스페인의 세비야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팩 감독은 잠깐 더 나스리를 데리고 싶어 했고 나스리는 세비야 감독 산파울리로부터 술도 마셔도 좋고 원할 때마다 클럽도 가도 된다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스페인어를 몰라서 라커룸에서 가만히 있어도 나스리는 행복했습니다. 재밌는 건 나스리가 챔스 무대에서 레스터 시티의 공격수 제이미 바디에게 박치기를 가한 뒤 퇴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2의 지단이라고 불렸던 그 나스리가 지단처럼 머리를 쓰다 챔스에서 씁쓸한 퇴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59년 동안 챔스 8강을 밟아보지 못한 세비야라서 나스리의 퇴정은 더욱더 뼈아팠습니다. 스페인에서 생활은 만족스러웠으나 맨시티는 300억이 넘는 돈을 요구하면서 완전 이적은 불발됩니다. 데브라이너가 완벽한 모습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나스리의 포지션에 AS 모나코의 에이스였던 베르나르도 실바를 영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나스리는 팩 감독의 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스리는 결국 터키 무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재가 연이어 터집니다. 7호차 LA의 한 클리닉에서 방문하여 영양주사를 맞은 것이 약물 복용 혐의로 번져 1년 6개월 자격 정지를 당한 것입니다. 돌고 돌아 나스리는 2019년 1월 1일 길고 긴 부침 끝에 잉글랜드 웨스트햄과 단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의 은사 페그린이 감독을 만났는데 나스리의 공식 경기가 2017년 11월 27일이었으니까 1년을 훌쩍 넘긴 시간 동안 그라운드에서 다리를 비운 셈이었습니다. 웨스트햄은 당시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 중이었는데 나스리까지 종아리 근육 부상을 당해버립니다. 그렇게 잉글랜드 복귀는 실패로 끝났고 벨기에 리그의 안더레흐트로 이적한 때가 2019년 여름. 안더레흐트엔 맨시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빈센트 콤파니가 감독으로 부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리그가 조기 종료된 가운데 나스리의 악동 기질이 다시 발휘가 됩니다. 나스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이동한 이후 잠적해 구단 측의 이동 및 훈련 일정 보고 지시를 어긴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빛났던 나스리의 커리어가 악동 기질로 인해서 무너졌고 2021년 9월 은퇴를 발표합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부족한 선수였지만 잘할 땐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테크닉을 발휘해 맨시티와 아스날 팬들이 미워할 수 없었던 나스리. 과거 아스날 시절부터 반페르시가 부상당할 때면 어김없이 나스리 원맨쇼가 있었고 그만의 목토시와 장갑 패션은 리그를 보는 또 다른 재미 중 하나였습니다. 포스트 지단에서 피레스의 후계자까지 이제 그런 그도 추억의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단일 대회에서 수비 하나만으로 엄청난 충격을 선사하면서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을 받았던 전설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